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냥 여전히 아이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요새 이제 학원 나와서 공부하다가 네. 이게 또 학원에 안 나오고 인강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또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예. 하시니까 저도 아주 열심히 예. 아주 지도를 해서 예. 아주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네. 이제 공부를 좀 해보셨으니까 네. 공시법하고 네. 세법이 한 세트예요. 네. 네. 세법 공시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공시를 망쳤다. 네. 그럼 세법을 잘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세법을 망쳤다? 네. 그러면 공시를 잘 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세법하고 공시법 중에 좀 내가 좀 더 나는 이 과목이 나한테 좀 체질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전략 과목으로 하시면 요거를 활용해서 점수를 고득점 전략보다는 어쨌든 네. 최소 득점 전략으로 가야 되는 네. 거니까. 근데 되게 네. 불행한 게요. 네, 네. 중개사법을 방금 들었는데요. 네네네. 저기 효자 과목이라고 늘 예, 말씀하시는. 전략 과목, 전략 과목. 저랑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중사법 교수님이 아마 분명히 고득점을 예, 만들어주실 예. 거예요. 하여튼 교수님만 믿고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건지 좀 잠깐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네. 여기 일단은 뭐 부동산은 땅하고 이제 건축물, 네. 그렇죠?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땅을 좋아하십니까? 건축물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토지 같아요. 땅. 예. 땅. 예. 이제 우리 공법을 들어보니까 예, 뭐 그것도 그렇고, 네. 뭔가, 토지가 미래에는 좀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네. 지금 토지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땅이에요, 땅. 네. 땅이 나중에는 효자 노릇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땅이나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 관리하다가 팔 때 내는 세금이 이제 바로 이제 부동산 세금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맞습니다, 빙고. 야, 벌써 한도 맞췄어. 네.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는 내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보유. 보유세. 보유세. 맞아요. 보유세 중에는 재산세. 네, 재산세. 재산세 들어보셨어요? 지방세? 그러면 요즘 신문지상에 막 그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종부세. 맞습니다. 야, 역시 관심을 갖고 계시네. 네, 종합부동산세. 예. 종합부동산세. 이런 건물을 만약에 사셨어요. 네. 그러면 요즘 뭐 연예인분들도 제일 요새 뭐 기사를 보면 무슨 건물을 샀다, 맞아요. 누가 샀다. 아마 부동산 주변에 일이 막, 예. 그런 얘기 많이. 제 주변에는 없어요. 네, 없습니까? 저도 기사로만 봤습니다. 네, 기사로. 예. 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임대인. 그렇죠? 네, 누구나 꿈꾸는 임대인. 네. 그렇죠, 임대인. 그럼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소득세를 임대소득세. 자, 그래서 이제 임대수익 올리다가 이게 이제 건물이 많이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예, 차익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판 거죠. 네. 양도. 예, 양도. 양도라는 것은 이제 팔았다, 예. 처분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양도 소득세라는 네. 세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우리가 시험 보는 세금이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공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공부? 공부? 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긴 한데 지적 공부. 맞습니다. 빙고. 예. 야, 이제는 뭐 벌써 말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딱 먹어야 돼.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공적 장부, 네. 공적 장부라고 해서 여기 공적 장부는 이제 등기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가 빵빵 대장이 있어요. 네. 대장. 토지대장, 건물대장 그거. 맞습니다. 네.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네. 대장에 이제 만약에 뭐 빵빵 이렇게 네.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 내는 것이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 여기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자, 요러기까지 세금을 이제 시군구에다가 갖다 놨고요. 네. 또 시군구.
그러면 이제 강남이면 강남구청에다가 네.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요거는 이제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네. 갖다가 납부합니다. 간혹가다 이것도 시험에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오. 왜냐면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 개업을 하셨다. 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는 어떻게 세무서에다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구청에다 갖다 내는 예.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때 어떤 분이 두 군데를 다 가보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당황해가지고 그쵸. 아니 당신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이것도 답변을 못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네? 그러면 요 시군구에다 갖다 내는 것을 요 지방세라 하고 네. 그 다음에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조세라고 하죠. 네. 조세. 이게 이제 텍스 세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와 관련된 이제 세금을 공부하는 식이다. 네. 이게 이제 부동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가장 출제를 많이 한 부분이 일단 색깔 제가 칠했죠. 네. 여기 글자 보이세요? 취득세, 네, 취득세 맞습니다. 취득세. 또 재산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렇죠? 네. 또 이게 양도세인데 이게 좀 밀렸어요. 아, 예, 네. 양도소득세.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내가 어떤 진짜 이 부동산세법은 이제 1차, 2차 다 하다 보면 네. 좀 시간이 모자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시간도 없는데 이걸 다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시험에 많이 나온 쪽 위주로 하는 게 예. 좋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기억하셨다가 취득세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예. 보시고 양도소득세. 예. 그러면 좀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출제 경향이 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 이제 한 문제로 줄어드는데 출제가. 예. 근데 이거 등록면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요. 어. 얘가 요때만 빼놓고 다 비교적 한 300건 그러네요.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 파트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 실전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예. 파트예요. 일단 조세 총론은 두 문제에서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네. 이 총론은 뭐 하는 거냐면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기본 용어를 공부하는 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때는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 용어를 공부할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등록면서는 이번에 좀 많이 나왔지만 보통 한두 문제 정도 네. 나오고 재산세가 한 세 문제. 기타, 그다음에 종부세는 한 문제꼴. 네. 그다음에 양도세가 제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도 뭐 다른 과목 시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네. 비슷한 교육 과정을 가져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학습하시는 게 기초 이론 과정인데요. 네. 근데 제가 이거는 늘 얘기하거든요. 이제 기초를 배우시는 거다 하면은 이거를 좀 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서 좀 부동산 뭐 투자 좀 해봤고, 뭐 좀 하는데, 기초는 빼고 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예. 이 기초가 안 되면은 나중에 응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조금 어설프지 않게 이제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이 기초를 건너뛰시고 네. 기초가 제일 일단 중요하다는 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기본 이론 하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기본보다는 기초가 더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심화 이론. 그 다음에가 이제 핵심 이론. 그리고 이제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응용한 문제를 네. 통해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그 다음에 그럼 5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다시 또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는 정말 실전처럼 하셔야 돼요. 예. 지금 합격 예비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랑 한번 좀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예.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인강으로만 이제 공부하셨는데 모의고사를 그냥 우리 시험 치르시면 예. 보통 나 혼자 집에서 풀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문제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킹 연습을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막상 시험장 가가지고 마킹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떨려. 그죠? 제가 한 7년 전에 강의할 때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예. 한 번 시험지에 그 마킹을 실수하셨나 봐. 예. 그래서 답안지를 3번 바꿨대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한 번 바꾸시 하니까 너무 긴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당황하지. 네.
어이없이 막힌 실수해가지고 저기 한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천기 누설 특강이라고 네. 했죠. 그러니까 천기를 누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쪽집게. 정말 여기서는 이건 나올 것 같다. 맞아요. 이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반복이라는 게 맞잖아요. 네. 기초부터 들면 한 번, 기본 한 번, 심화 한 번, 핵심 한 번, 문제풀이 한 번, 모의고사 한 번, 쪽집게. 네. 7번을 공부해. 7번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만 꾸준히 따라올 수만 있다면 예. 이거는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네. 제일 좋을까? 이게 네. 이제 제일 또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들었던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네. 요즘 이 문제 자체가 예. 암기 위주의 문제들보다는 네. 이해 위주의 문제가 예.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게 이제 문제 지문이에요. 네. 그러면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뜻은 내가 이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조세는 세금이고 네. 그 다음에 부과한다는 말은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결정. 그럼 세금을 결정하는 거니까 징수는 거둔다 이 뜻입니다. 거둔다. 그럼 우리가 강의를 들 때는 세금을 결정해서 거두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네. 대충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조세를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용어의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버리면 멘붕이 오는 거죠. 이게 네. 뭐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이런 괴리감이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문장 자체를 물론 암기할 수 있겠지만 네.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이해력을 높이자. 예. 그럼 이해력을 높이려면 제가 뭐 늘 강조하는 거지만 네, 단어도 단어, 용어.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용어.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걸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똑같은 내용을 2번 이상은 들으셔야지 용어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책을 또는 뭐 요약집을 혼자 보실 때, 이 문장이 해석이 되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암기 위주로 하신 분들은 이걸 건너뛰고 예. 그냥 조세를 부가지고 한다? 뭐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예. 이렇게 암기식으로 하니까 살짝 문장을 바꿔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안 풀려요. 이번 시험도 아마 예. 그런 거, 그렇죠? 예. 앞에서 그런 문제가 몇 문제 나와버리면 이제 멘붕이 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존에 알던 것도 그냥 새카매지는 거예요. 맞아. 헷갈리고 막.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 맞아요. 영혼대로 찍자. 맞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시험을? 이 부동산 세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실전적인 겁니다. 그렇죠? 실제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세금 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실무적인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아까 그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실무적인 사례를 많이 들 거예요. 예. 실제 강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실무적인 사례를 통해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조금 더 내가 좀 닿겠지.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해력을 높이는데 예. 저는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면은 이런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더라도 내가 응용력이 생겨요. 네. 이게 뭐, 있는 활동에 뭐 연기하시고 할 때 대본 같은 거 예. 이렇게 외우실 때 네. 어떤 특별히 뭐 비법 같은 게 있으세요? 이렇게 외우실 때? 없죠. 그냥 무조건. 그냥 딱 한 번 보면.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걸 일단은 육안으로 일단 이 글을 좀 익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네네.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이제 상상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상황이 이해가 가다 보니까 네. 이제 글도 좀 쉽게 외워지는. 그렇죠. 그런- 그럼 글을 보면서 이제 내 역할을 생각하면서 예. 내가 진짜 그 역할이 됐을 때 예.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네. 리딩 연습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좋은 방법이네요. 예.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제 친구 중에 이제 만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이제 이렇게 어디 로드를 딱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자기는 스케치북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걸 다 만화로 그린대요. 아. 자기는 그렇게 해서 건물을 외우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각자의 방식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도
어떤 내가 만약에 중개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렇게 좀 연상을 하시면 연상 암기나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공부하실 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이게. 그래서 이해가 일단 중심이고 암기를 하자. 네. 그럼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제 몫이겠죠. 네. 제가 이제 어떤 방법을 알려드릴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시각화. 네. 아마 제가 인강으로 요 촬영한 부분 중에 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취득세. 여기 있는 글이 이게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 예. 요거 보면 어떤 거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될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건물은 취득세를 내겠죠. 건물. 네. 그 다음에가 차는 어때? 차 사면 취득세니까 내가 차. 등록세? 예. 취득세 등록 다 냅니다. 오. 네. 요것도 대상이 됩니다. 예. 땅 내겠죠, 땅. 네. 땅. 그러면 비행기는 낼까 안 낼까? 비행기. 비행기도 내지 않아요? 비행기도 네요. 냅니다. 네. 맞아요, 비행기 네. 냅니다. 네. 자, 기계 장비. 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공부하고 오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부동산 학개론에도 좀 나오잖아요. 저거. 그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연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야, 역시 뭐. 그러면 이제 선박. 선박도. 네. 그런데 이게 뭐 자전거가 있어. 이게 뭐야? 빠졌는데 광어회가 있고 입양. 광어 입양? 이게 뭐야? 아. 이제 이거 나중에 취득세 대상 중에 네. 권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권리.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 볼 때까지만 자, 회중의 조합에 무슨 해? 광어회. 회중의 조합에 무슨 해? 광어회. 광어회. 모둠의 광어회? 광어회. 광어회. 자, 그러면 광어회를 먹으려면은 잎목입니다. 잎목. 잎목은 이제 새울 잎자에다가 나무인데요. 네, 그러면 나무를 깔고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나무에다가 광어회 있으니까. 근데 광어회는 자연산의 양식이에요. 양식. 자연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없고, 양식 없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연상해서 외우시는 네. 방법. 아니면 이런 시각적인 걸 잘하시면 어떤 분은 딱 어떤 그림을 보면 사진 찍듯이 딱 외워지는 분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 사실 세법에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세율이에요, 세율. 몇 프로를 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일 때는 몇 프로 내는 거야. 이런 상황일 때는 몇 프로 내는 거야. 근데 사실 실전에서는 이 세율을 몰라서 상관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실무 자료에 이 유리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요거 보시고 보고. 그냥 알려주시면 돼요, 의뢰인한테. 예. 근데 시험을 보려니까 할 수 없이 이건 뭐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학 공식 외우듯이 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농지거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농지가 아닌 또 땅이에요. 예. 그러면 농지를 샀을 때하고 농지가 아닌 땅을 샀을 때는 농지가 더 세율이 낮아요. 왜 그럴까? 농민이 사는 거니까. 네. 그렇죠. 농민이 사는 거니까 네네. 아무래도 농민은 혜택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가장 그 절세 효과가 높은 직업이 농업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뭐 저희 같은 이 넥타이는 이게 허당이고요. 농업인이 좋습니다. 농업인인데 땅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세금도 절세 효과 있죠. 대출 잘 나오죠. 땅값 올라가죠. 이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책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무작정 외우려면 이거 어떻게 아는 게 딱 되겠습니까? 봐도 외우기가 싫어지네요. 그렇죠? 벌써 그림 자체가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변형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이제 파란 색깔 칠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세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핵심 키워드를 보고서 요 키워드만 내가 해석할 줄 알면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농지라는 말은 이제 대충 아실 겁니다. 네. 농지가 뭐 논밭 아니야? 근데 문제는 상호 교환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면 교환 거래가, 교환은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교환 거래가 우리가 유상승계냐 무상승계 이거거든요. 논점이. 예. 승계라는 말을 배우셨죠? 예. 우리 민법에서 뭐 예. 이전적 승계, 예. 설정적 설정적 승계. 승계. 그렇죠?
그러면 세법도 그걸 그대로 갖다 딴 건데 그럼 이게 이전적 승계긴 한데 이게 유상 승계냐 무상 승계냐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예. 어떻게 느낌상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이게요? 상호 예. 교환이? 유상, 무상 둘 중에 하나. 유상, 무상. 무상? 유상. 맞습니다. 유상. 유상입니다. 유상. 네, 역시. 네, 그래서 교환거래는 이 교환 부동산도 대가를 보기 때문에 서로 농지를 주고 농지를 받으면 그게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은 유상을 보기 때문에 얘가 이제 3%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호 교환이라는 용어의 뜻이 뭔지를 내가 인지가 돼야지. 네. 아 이거는 맞아 유상이었지. 유상의 세율이 뭐였지? 맞아. 뭐 3%였었지.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농지가를 알겠는데 이 용어의 뜻을 몰라버리면 이게 무상이야 뭐야? 무상이냐 아니야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거를 나중에 문제 풀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 강의의 이제 끝 말미에서는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네. 그날 배운 주행을 연상하여 암기시키는 거. 네.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 시간마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정리하기 위해서 실제 이렇게 여러 번 문제가 출제가 됐고 예. 그 다음에 표준, 특례, 중과설 중에 표준설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럼 표준의 뜻이 뭐냐? 특례의 뜻이 뭐냐? 말들이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걸 따라오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함정을 좀 파악하자. 이것도 뭐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어를 이해했는데 어떤 식으로 함정을 파는 건지 예를 든다면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취득세 신고 납부할 때 시기를 이제 암기할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암기해요. 기본적으로 취득세 신고는 60일이다. 근데 상속은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에서 사람 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9개월이다. 이렇게 이제 외워요. 그래서 이제 6개월, 9개월을 막 외웠는데 내가 틀린 거야. 이번 시험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암기한 수험생은 과연 다음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 시험 나왔던 중 30일 때. 그러면 상속이 됐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러니까 상속 6개월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맞는 질문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지금 느껴졌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개시.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상속 개시일로부터냐? 아닙니다. 얘는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개시일의 말일로부터의 말일로부터. 말일로부터. 이렇게 핵심 문장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 6개월 이렇게 접근했겠지. 그래서 왔구나, 왔긴 몰랐어. 땡. 날일이 여기에 승리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습을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상속 받은 날의 말이 31일, 뭐 30일 이런 그렇지,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옛날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다 개정한 게 예를 들어서 뭐 11월 10일 날 돌아가신 분, 11월 15일 날 돌아가신 분, 11월 20일 날 돌아가신 분. 그럼 이걸 다 날짜별로 그러네요. 다 6개월 따로 하면 너무 심각 복잡이 됩니다. 야, 그러지 말고 툭 몰아쳐가지고 그냥 11월에 말일로부터 6개월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말일이 딱 머리 들어오네요. 예, 그렇죠. 말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마지막 주제는 세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러네. 네. 맞아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요즘 최근 그 공인중개사 시험 추천 자체가 네. 좀 바뀐 게 있다면 예. 그럼 학개론 문제는 그러니까 학개론에 대한 내용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2차에 관련된 내용 문제가 학교로 맞아요. 출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1차 위주로만 하신 분들은 2차 공부를 포기하고 2차만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알아도 이걸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걸 납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몇 문제를 또 못 맞춰요. 그래서 한 번은 공법 문제가 선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 맞아요. 부동산 공법이. 네. 그 다음에 올해도 29회 때도 세법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증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네. 자, 요겁니다. 이게 29회 때 20번 문제.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가 왜 여기 학교는 여기 네가 여기서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법이 16문제긴 한데
결혼적 학교에서 한 문제로 나오니까 17문제. 그러니까 요즘은 시험 문제가 퓨전 문제, 짬짬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내용이 1차도 나오고 1차 내용이 2차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를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29회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을까? 이제 30회를 봅니다. 30회. 바로 이제 그 저거 나 풀어봤어. 네, 여기 풀어보셨어요? 네, 아까 거도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여기 보시면 부동산 관련 조세, 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네. 거죠. 그러면 보유 단계, 취득 단계, 첨부 단계.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사실은 과연 이게 전공자가 내는가 싶은데 사실은 취득 단계 맨 앞에 그 먼저 줘야죠. 가운데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근데 좀 약간 저희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문제인데 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니? 세법 문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학교론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론 한 문제 맞히는데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만 믿으시면 학교론 세법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올해도 나왔을까요? 올해도?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습니다.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이게 올해 20번 문제에서 출제됐습니다. 보기 싫네. 참 보기 싫으네. 야, 갑자기 보니까 이게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그래서 뭐 취득세, 감면, 증여세, 양도세, 중과, 종부세 다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뭐였잖아. 재산세는 지방세긴 지방세인데. 네, 지방세. 그럼 이게 취득 단계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는 보유 단계지? 그렇죠. 보유세죠. 예. 보유세. 그래서 그러면 지금 29회 때도 세법 문제 한 번. 예. 30회. 그럼 32회도 나올 가능성 예. 거의 거의 높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 공부를 하시면 학교론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 예.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법을 첫 시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좀 흥미진진했습니다. 아니, 매번 들을 때마다 하여튼 스타트는 참 흥미진진해요. 아, 그래요? 예. 야,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이제 좀 흥미가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은 이 과목 하나하나가 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긴 한데 네.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 했지만 야, 저건 다 돈이다. 근데 저걸 왜 모를까? 돈 벌기 어려워서. 그런데 저걸 내 상황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좀 이해가 더 빨라질 수 네.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 또 마치다 보면 또 희열감이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또 급하게 이제 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네. 기초부터 이렇게 하시니까 네.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네. 충분히 좀 재밌게 네. 뭐 완전 재밌을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재밌게 공부하려 노력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점수가 나오고 예. 그래서 얘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선상에서 어쨌든 그 자격증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네. 딸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예. 하여튼 우리 열심히 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로 해서 내년에는 합격자 모임 같이 한번 해서 원 없이 하여튼 술 한잔 마시는 날이 예. 오길 바라면서 예. 오늘의 첫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